지난 2010년 7월 11일 니시노시마가 200m의 용암을 분출하는 대폭발을 했습니다. 전국 111개의 활한산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마지막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평양 쪽으로 1000km가량 떨어져 있는 무인도 섬 니시노시마는 계속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나와 땅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에 발생한 화산 분화로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면적이 늘어났다고 2017년에 해도 해저 지용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7월 5일에도 일본 국토지리원은 섬이 남쪽으로 150m 확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자신들의 해양국토가 늘어나 좋아했는데 그동안 꾸준한 분화 활동을 하던 니시노시마가 11일 용암을 높이 200m까지 분출하는 등 갑자기 너무 급격히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위성 관측사상 최고의 8,300m까지 분화 연기가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원인 파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화산 분출이 2014년 관측 이후 처음이라면서 현재도 마그마가 대량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해상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산 전문가들은 화산 폭발 시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화산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화산 방대 일본 최고 전문가인 리츠 메이칸 대학의 타카시마 교수는 니시노시마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 주변의 화산대와 지진대가 지금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화산 분화가 계속되는 것은 해저 유라시아판이 필리핀판에 계속 밀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본 전역에서 화산이 동시에 폭발해도 당연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이고 화산이 연속적으로 폭발할 경우에는 더 위험한 것은 도쿄의 후지산이 바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후지산은 마그마를 많이 담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진 이후에는 후지산은 바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상황은 난카이 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오늘 당장 온다 해도 당연한 일로 여길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NHK는 오늘 4시를 넘어 화산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용암 분출과 화산재 위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어제 4시 이후 니시노시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일본 언론은 거의 실시간으로 화산 폭발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오늘 현재 지구에는 전 지구의 평화가 녹아 지각판을 누르고 있는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도미노의 효과에 의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5배나 늘어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사히 신문도 다카시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홋카이도 동쪽 연안 쿠릴 연도에서 초고대 지진이 먼저 발생한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바로 연속적으로 도쿄를 강타하는 수도직하 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다카시 교수는 화산 미진 데이터를 보면 지금 당장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111개의 활화산이 지금도 화산 폭발 일보 직전의 상태로 끓고 있고 해저에는 유라시아판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상황 못지않게 중국도 유라시아판이 인도판에 밀리면서 지진의 발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지적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샨사댐과 담수의 무게 영향으로 유라시아판은 그 균형을 잃어 지진 발생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댐 전문가들은 샨사댐 기반의 암석층이 매우 단단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초대형 댐의 경우 강력한 수하부 영향으로 암석층이 깨져 댐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표층 틈새로 스며든 물이 지각 단층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댐 주변의 기상이변으로 잦은 비로 인한 상주지방의 산사태로 완찬 대지진대 지반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네룽 먼데의 단층층 활성화로 연쇄 지각판 활동이 활발해져 유라시아판과 인도 지각판 출동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주요 지진대와는 거리가 떨어진 중국 서부 내륙의 수촨성에서조차 지진 7.0의 주자이거우의 지진을 포함해 지난 100년 사이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모두 8차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의 모임인 중국 공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샨사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이래 실기로 또한 822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진동이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진앙지인 스촨성 완찬과 샨사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이창은 700km가량 떨어져 있지만 꼭 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찬에는 과거에도 몇 차례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처럼 규모 7.8의 초강력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싼사댐은 199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09년에 완성되었지만 2006년 샨사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후 여러 지진 중 완공 직전 지난 2008년 5월 86,000명의 사망자를 낸 규모 8.0의 스촨성 완찬 대지진은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1967년 인도 코나이댐도 완공 직후 폭우로 댐 내 수압이 증가되면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 모두 200명가량이 사망하고 댐 일부도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대규모 댐 건설 공사가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중국 각지에서 지진 전조 현상으로 물고기떼가 물 위로 튀어오르고 심해에 사는 대형 갈치인 워피시가 출현하는가 하면 지진은 무지개 구름, 산울림 등 갖가지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엔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지진 전에 오는 여진과 전조 증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라시아판의 불안정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유라시아판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지진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에도 흔하지 않았던 지진이 근래에 와서 자주 발생하는 것과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존 건물들은 지진 방지 설계를 거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 각별히 지진 발생에 유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